비행기에서 이코노미 2? 이게 비행기 안에서의 가격 차이? 이거죠. 그러면 이코노미 2? 이거 말고 또 뭐뭐 있어요? 애슐리님은 어디까지 일하고 오셨어요? 네, 항공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에미레이트 항공의 경우에는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부사무장, 사무장 이런 식으로 진급이 됩니다. 애슐리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클래스까지 하다가 관두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애슐리님, 혹시 이런 질문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그리고 에미레이트 정말 꼭 가고 싶은데 에미레이트가 키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키 제한 없었었는데 160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키가 158이어서 158 돼도 앞니치 다 하면 되나요? 사실 앞니치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의 경우 지방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원래 키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 키 제한이 생겨서 키를 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접 들어가기 전에 재고 그리고 앞니치도 이렇게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살짝 키가 모자라신다면 어떻게 꼼수를 써서라도 160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애슐리님, 혹시 아나항공 메이크업 찍으셨던데 아나항공에서 근무하셨나요? 저는 에미레이트 항공 출신이고요. 다른 항공사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언니, 요즘에 에미레이트 항공 채용이 중단되었다고 들었어요. 혹시 해외에서 오픈데이가 열리면 저희가 가서 봐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승무원이 돼서 비행으로 호텔 쓰잖아요. 호텔 갔을 때 부모님이나 친구들 같이 데리고 가서 호텔 같이 써도 되나요? 네, 에미레이트 항공의 경우에는 이제 채용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지만 재개될 시점에 가서 다시 한번 채용 요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이 되셔서 비행으로 가셨을 경우 가족이나 친구들, 이렇게 동반자를 데리고 가실 수 있고요. 숙소 또한 같이 쓰실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동료들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 승무원으로서 어떤 품위 유지는 하셔야겠죠. 항상 그렇듯이 회사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애슐리님, 외항사랑 국내 항공사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나요? 자유로운 분위기를 원한다면 외항사가 나을까요? 그런데 동방항공 같은 항공사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비행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항공사를 뭐라고 하더라. 그런데 까먹어가지고. 네, 여러분들께서 외항사 하면 흔히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다던데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외항사도 외항사 나름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위기가 자유롭죠. 그런데 이게 중동을 거쳐서 아시아 쪽으로 오면서 이런 분위기가 국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니어리티도 있고 선후배, 위계 질서도 엄격하다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동방항공이라든지 싱가포르 항공 이런 항공사에서는 시니어리티가 엄격하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서울에 베이스를 둔 외항사의 경우 아나항공, 피네어, KLM 등이 있습니다. 이 항공사들은 외항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서울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비행을 다니실 수 있는 외항사들이에요. 주말에도 거의 비행하는 건가요? 네, 승무원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의 개념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휴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나 설날, 이럴 때 추석, 이럴 때 이번에 황금 연휴라서 막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해외로 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공휴일에 더 바쁘게 일을 해야 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승무원입니다. 그래서 따로 공휴일은 없지만 대신에 휴가가 많고 오프날도 많기 때문에 남들 일할 때 평일에 쉴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죠.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셨을 때 혹시 남자 한국인 승무원도 보셨나요? 네, 한국인 남자 승무원이랑 같이 비행한 적 있습니다. 막 많진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한국인 남자 승무원 있습니다. 언니, 동료답 전부 다 봤는데 면접 압박 질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무슨 질문 받았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알려주세요.
네? 승무원 정보 관련된 그런 개인 채널이고요. 이런 세세한 면접 질문까지 올려드리려면 카페를 찾아가시는 게 더 좋으시고요. 살짝 맛배기로 보여드리자면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 최종에서는 압박 질문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주로 해외 경험이라든지 과거 일 경험에 대해서 압박 질문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Have you ever had disagreement with your colleagues? 이런 식으로 과거에 동료랑 의견 불일치가 있은 적이 있냐는 거죠. 또는 Have you ever provided the best service to your customer? 이런 식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냐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꼬리 질문이 계속 나오고 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떻게 성장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압박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애슐리 님이 예전에 추천해주신 그 보라색 그랜마인 유즈 문제집 사서 공부하고 있어요. 완전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퇴직 후 유니폼은 어떻게 하나요? 네, 퇴사하실 때 유니폼은 회사에 반납하고 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보통 승무원들이 퇴사할 때 유니폼을 기념품으로 가지고 싶어 하죠. 이럴 때는 회사에서 마지막에 돌려주는 퇴직금 중에 디텐션 머니라고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그 일정 금액이 있어요. 거기서 유니폼의 가격을 제하고 준답니다. 영상들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데요. 애슐리님 혹시 에미레이트 항공이나 카타르 항공 보면은 승무원들이 거의 다 외국인이잖아요. 두바이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요. 왜 그런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제 주변에서는요, 아랍에미레이트 승무원을 포함한 서비스직을 매우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일을 못하게 한다고 하던데요. 제 생각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요. 중동 문화 자체가 여성들이 일하는 걸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자국민이 일하는 거를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왜 남성들은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걸까요? 애슐리님은 거기서 근무도 하셨고 두바이에서 사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두바이에서 살면서 본 바로는 두바이가 산유국이고 이제 부유하다 보니까 자국민들이 굳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생의 그런 이벤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거나 아기를 낳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국가에서 장려금 또는 뭐 주택 보조 이런 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편안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국민들이 굳이 일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일을 비행을 했을 때 두바이 로컬 사람을 본 적이 딱 2번 있어요. 3년 반 동안 2명을 봤는데 한 분은 이코노미에 계셨던 남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코노미에 4년 동안 이코노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신은 왜 이코노미 이렇게 길게 있냐고 했더니 비즈니스 올라갔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비즈니스보다는 이코노미가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매니저한테 말해서 자기가 스스로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코노미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코노미에서 즐겁게 아주 비행 생활을 하시는 그 남자분을 봤고요. 한 분은 우리 여성 사무장님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옆에 앉아서 막 전부지에서 둘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되게 좋으신 여성 사무장 분이셨는데 그때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너네 코리안이나 뭐 저패니스, 차이니스들은 몸에 있는 털을 왁싱을 안 한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왁싱 안 하는데 너네는 어때?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 신이 보고 있고 몸에 털을 제거하지 않는 걸 굉장히 신성하지 않다고 생각한대요. 털이 몸에 나 있는 걸. 그 두바이 사람들은 털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부실부실하단 말이야. 그 몸에 털이 있는 거를 되게 비위생적으로 생각하고 신성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온몸에 있는 털을 다 왁싱을 한다고 해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그래서 그 얘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나눴던 그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 두 분 딱 제가 비행을 하면서 뵀던 두 분의 두바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바이 사람들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월급을 2배 정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 달을 일해서 2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똑같이 일을 하고도 이 두바이 사람들은 40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파일럿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아마 직군에서도 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 일을 안 해도 되고 일을 할 경우 더블로 1.5배도 아니고 더블로 월급을 받는다는 게 정말 부유한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서비스 직업을 하찮게 여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업에 대한 의식 자체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다 사람들의 그런 의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바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다 장려를 해주고 보조금이나 집을 다 주기 때문에 굳이 저런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하냐 라는 시각으로 볼 수는 있죠. 네. 슐리님, 저는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이 꿈인 학생인데요. 승무원이 되면 국적을 바꿔야 되나요? 두바이 승무원 되셔도 국적 안 바꾸셔도 돼요. 만약에 두바이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든지 뭐 영국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 뭐 국적을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승무원이 됨으로써 국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들고 전 세계 비행을 다니실 겁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의 경우 고등학생 이상 졸업자면은 인문계고 특수고고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대학교 진학하지 않아도 진짜 지원이 가능해요? 네, 이 얘기 정말 제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에미레이트 항공의 경우 만 21세 이상이고 고졸 이상이면은 뭐 특목고, 인문계 이런 거 상관없이 고등학교 이상 졸업이면은 지원 가능하고요. 나이가 만 21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항사에서는 해외 가서 그냥 베이스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다. 21살이라고 해도 성숙하신 분은 성숙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아직 애기 같잖아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만 21세 이상이라면 이런 승무원으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뽑기를 원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과 함께 댓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케빈 크루 스토리 구독자 여러분들 화이팅! 승무원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봐요. 안녕!